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20번째 시간으로 성효상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효상 3. 그는 그런 선배들이 애통해 두어 해 전부터 검토를 시작했다. 비로제 맨 아래층에 아예 검도장을 만들었다. 전 직원이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죽도를 내리치면서 하루를 연다. 그가 김수건 선생에게 배운 건 매춘부가 되지 말라는 교훈 외에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고훈련, 건축에 대한 안목과 기량, 삶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같은 것이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어 요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만 가장 큰 가르침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상그룹의 탄생. 1호제를 열자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친 것은 도대체 성효상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 빈에서 만난 아돌프 로스가 떠올랐다. 여러가지 암중모세 끝에 1990년 4월 3일 비슷한 연배의 건축가 14명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여행하고 전시회도 하고 책도 만들면서 놀고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날짜를 따서 4.3그룹이라 이름 지었다. 이전까지 건축가는 학연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4.3그룹을 만들면서 남들은 건축에 대해 어떤 고뇌를 하는지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수건 디자인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불편했던 이유도 알게 됐지요. 4.3그룹과의 스터디를 통해 그가 비로소 서성의 틀을 깨는 실마리를 찾아낸다. 자신의 건축적 명제를 마산성당을 설계하기 이전으로 고통스럽게 되돌릴 수 있었다. 1992년 4.3그룹 전시에서 성효상은 자신의 건축학 철학으로 빈자의 미학을 처음 선언한다. 처음 그저 선언적 단어였지만 14년 동안 보강을 많이 했죠. 어번 보이드느냐, 컬처스케이프 같은 새로운 단어도 생겨나고 비슷한 단어를 쓰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가정을 세우고 의문을 갖고 모색하던 것에 이제 구체화되고 풍부해졌습니다. 빈자의 미학은 빈기능의 기능성, 무용공간의 생명력, 침묵과 절제의 형태 등 건축과 도시의 각 부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고 내 건축의 원칙과 세부사항입니다. 빈자의 미학을 선언하고 처음 지은 집이 그의 대표작이 되다시피 한 용진의 수졸당 1992년이다. 집이 삶의 시스템을 짜서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참이라면 10년 넘게 수졸당에서 산 유홍전의 삶은 성효상 선생이 일정 부분 바꿔놨다는 말이겠군요. 넘겨짚었더니 드나들기 불편한 별재 하나 만들어놨더니 거기 틀어박혀 책을 쓴 거 아닐까요? 되묻는다.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일이 부담스러워 살림집 설계는 웬만하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설계의 기본 지수가 살림집에 다 들어있으니 2, 3년에 한 번은 짓는다. 그에게 아름다운 집은 사람을 사유하게 하는 집이다. 동선이 길어 좀 걸어야 하고 대문도 나가서 열어줘야 하고 빗자루로 썰고 걸레로 훔치며 가족의 살림새를 맡을 수 있는 집이라야 국리를 만들고 생각을 키워 삶을 간조하게 한다고 믿는다. 현관을 싹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의 환영 플래카드가 나붙는 현실이 그는 쓸쓸하기만 하다. 에게를 여행할 때 산토리니라는 마을에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그곳이 서울의 달동네와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달동네에 눈이 내리면 딱 그런 풍경이 될 거예요. 집이 서로 기대서 있고 경사진 언덕을 이용한 공간 구조도 똑같고 이제 사람 향기 물씬 나는 달동네가 중계본동 한 군데 빼고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재개발은 해야겠지만 새집 짓지 말고 헌집 고쳤으며 모여 살고 나누어서 살고 덧대고 이어서 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 집에 담긴 기억을 살릴 수 있거든요. 능률과 편리만 추구하는 건축은 결국 우리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반기능적인 도시가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의 지속적인 화두인 빈자의 미학의 큰 틀은 결국 우리 전통 건축에서 나왔다. 마당과 뒤란과 붕당이 다 무의의 공간이었다. 아무리 좋은 집도 마당만은 넓었다. 평소에는 텅 비어 있다가도 사람이 모여들면 당장 일터로 쉼터로 놀이터로 변했다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곳도 그런 애매한 공간이다. 어둑한 다락과 흙바닥이 허물어진 부엌 뒤편과 석류나무만 싱겁게 써있던 앞마당 같은,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세울 곳보다 비워둘 곳을 먼저 생각하자는 그의 업은 보이드에 나는 열광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다 왜 건축이 물리적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만드는 것이라면 대학에서 건축가나 공대나 예술대에 있어서는 안 되죠. 기술도 예술도 아닌 삶의 목적과 방식을 고민하는 인문학 분야, 철학이나 심리학 인근이 건축가의 제자리일 겁니다. 빈자의 미학은 결국 건축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대답이다. 성효상은 서울대와 한국 건축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언제나 왜라는 본질을 놓치고 어떻게라는 테크닉에만 몰두하면 가짜가 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한다. 얼마 전 지금껏 자신이 살았던 집들을 일부러 찾아다녀 봤다. 가장 좋은 집으로 기억하는 건 3살 터울의 동생이 태어난 부산 서대순동의 집이었다. 피란민촌의 산비탈에 있던 6가구가 모여 살던 마당 깊은 집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다. 빈자의 미학의 뿌리는 바로 그곳일지도 모르겠다. IMF 경제위기로 상황이 어렵고 피로가 몰리자 혼자 북적대던 북런던대에 적을 두고 1년간 살다 왔다. 거기서 영국 건축가들의 이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사용한다는 단어가 자신에게 아주 친숙한데 놀랐다. 비움, 불확정성, 텀, 부정성 같은 단어는 원래 우리에게 체질화된 것인데 개발연대를 지나면서 잊혀져 있도록 세뇌된 말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걸 새로운 가치로 발견해내고 있더라고요. 그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은 종묘다. 공간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거기서 건축에 관한 상상력이 꽉 막힐 때는 종묘 월대 위에 혼자 선다. 특히 안개 낀 아침의 종묘는 절묘하다. 종묘를 한 일본 건축가가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했죠. 우리에겐 사실 광장이나 녹지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필요했고 그 빈 공간의 원형이 종묘에 가면 보입니다. 조금 멀리 갈 땐 경북 안동의 어성김씨 종가에 들른다. 며칠 전에도 그 집을 보러 갔다. 기품이 있는 선비 같은 절제된 긴장이 흐르는 집이죠. 내부 크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위풍당당해요. 성리학의 엄격한 이상체계가 그 집에 나타난 것을 읽으면 온몸이 짜릿해지곤 합니다. 비움, 불확정성, 텀, 부정성, 수절당 이후 그는 대학로 문화공간 1993년, 웰컴 사옥 1995년, 수백당 1998년, 당진성당, 돌마루 공소 1995년 같은 집을 짓고 자신의 건축적 사유를 담은 책도 여러 권 냈다. 그의 작업대 위엔 손가락 2마디 길이의 몽땅 연필이 가득 차 있다. 건축가는 사이지 연필을 쓴다고 학교에서 배웠건만 거기 놓인 건 이비 연필이다. 그러고 보면 성효상은 학교에서 배운 상식을 다 지우는 건축가다. 아름다운 몽땅 연필을 자꾸 만들어내며 사유를 기록해 마침내 스스로 학교가 된 건축가다. 아들 지담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건축 공부를 하니 대를 잇는 건축가가 될 것이다. 이론은 이로제에서 런던에서 그림 공부를 하는 맏딸 지우를 빼고 늦둥이 막내딸 지영과 그를 느닷없이 사랑에 빠뜨렸던 부인이 노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 자신이 지은 집 중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냐고 묻자 그는 손을 내젓는다. 지금도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준공식이에요. 골조가 올라갈 때야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그러나 마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실망도 시작입니다. 건축가 성효성은 저런 치열함으로 지혜의 집을 지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제안할 것이다. 마치 아돌프 로스가 빈 시민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